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혹시 그 외국어 교재에 나오는 회화 질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유심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없으실 겁니다. 보통은 그저 문법이나 단어 외우려고 슥 보고 지나가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가 바로 그 평범해 보이는 회화 스크립트입니다. 네, 오늘 자료는 한국 공장에서 2년째 근무 중인 베트남 출신 근로자 린, 그리고 한국인 동료들이 휴식 시간에 나누는 대화 시리즈죠. 네, 표면적으로는 그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교재예요. 하지만 이거 한꺼풀만 벗겨내 보면요. 단순히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걸 넘어서는 굉장히 정교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어 장벽이나 낯선 환경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진짜 동료로 묶이게 되는지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오늘 그 과정을 언어학적이고 또 문화적인 관점에서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룰 텍스트는 교역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직장 내 다문화 소통 이런 걸 이야기하면 거시적인 정책이나 매뉴얼부터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뭐 다문화 지원 정책 이런 거요? 네, 하지만 진정한 화합은 작업장 한 구석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나누는 아주 사소한 일상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교재의 저자들은 그 사실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다 의도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화의 주제 전환 하나하나에 학습자들이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구정원으로 기능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장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맥락을 한번 짚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대화부터 살펴볼게요. 대화의 시작은 동료 민수가 린이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부터입니다. 네,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 되었죠? 이렇게 묻죠. 네, 그 질문에 린이 초반에 겪었던 어려움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가장 큰 장벽이 바로 한국어, 그리고 매우 추운 겨울 날씨였다고 해요. 동남아시아에서 온 린에게 한국의 매서운 겨울은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춥네요. 이때 지영이라는 동료가 맞아요, 한국 겨울은 추워요 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공감의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력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린이 대답한 익숙해지다라는 표현입니다. 아,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이 대목이요. 네, 린이 그래도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한국 사람들도 친절해서 좋아요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종종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을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물리적 과정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시간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저자들은 린의 입을 통해 적응의 핵심 동력을 짚어냅니다. 바로 사람들의 친절함이죠. 아, 낯선 기후나 언어라는 이중고를 상쇄시키는 게 결국 주변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메시지를 학습자에게 그리고 이 교재를 혹시라도 접하게 될 내국인들에게도 은연중에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안부 묻기가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의 중요성을 첫 장에 떡하니 배치한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대화가 아주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낯선 사람과 거리 좁히는데 이만한 주제가 없죠. 네, 바로 음식입니다. 만국 공통어죠. 영수가 린에게 한국 음식을 잘 먹냐고 묻습니다. 린이 김치를 좋아한다고, 특히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대답하죠. 맞아요. 타국에서 온 동료가 우리의 소울푸드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국인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장면이잖아요. 물론 반가운 장면입니다만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보면 우리의 분석이 단순히 외국인이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훈훈하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 그거는 전형적인 동화주의적 시각이거든요. 주류 문화에 소수자가 얼마나 잘 맞춰서 따라오고 있는지만 보는 태도죠. 아, 한국에 왔으니까 한국 음식 잘 먹어야지 이런 식의 접근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 교재가 훌륭한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대목에 있습니다. 린의 대답을 들은 한국인 동료들이 거기서 만족하고 대화를 끝내지 않아요. 네, 곧바로 물어보죠. 베트남 음식은 어떤 게 맛있어요? 하고요. 질문의 방향을 뒤집은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일방적으로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에 호기심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린이 쌀국수인 포와 분짜를 소개하니까 동료들이 나중에 같이 먹으러 가자고 제안하죠. 네, 그리고 리는 자기가 아는 좋은 식당, 맛집을 알려주겠다고 흔쾌히 대답하고요. 이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바로 다문화 사회가 지향해야 할 양방향 소통, 즉 통합의 교과서적인 예시거든요. 일방적인 동화가 아니라 통합이요? 네. 통합은 다수자가 소수자의 문화를 기꺼이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지필지는 단순히 음식 이름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서로의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와, 학습자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아, 내 문화도 이곳에서 존중받을 수 있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네요. 언어 교육과 동시에. 그렇죠. 치밀하게 짜인 대화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의 음식 취향을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좀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갈 차례인데요. 대화의 화제가 이제 가족으로 이어집니다. 네. 린의 가족 이야기죠. 리는 베트남에 부모님과 동생이 있고 일주일에 2번씩 영상통화를 한다고 해요. 그러자 영수가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네요. 라고 공감을 해줍니다. 네. 이때 린의 대답이 진짜 뭉클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답하거든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조금 더 현실적인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대화 자체는 굉장히 따뜻하고 이상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돌아보면 타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시나요? 아무래도 말이 안 통하는 거나 힘든 노동 아닐까요? 그것도 맞지만 기저에 깔린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지독한 고립감과 외로움입니다. 아, 고립감? 네. 교재 저자들은 그들이 왜 이 낯선 땅에서 고된 노동을 견디고 있는지 그 기저에 깔린 보편적인 가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바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죠. 맞아요. 누군가 타국에서 고생하는 이유를 그냥 단순히 경제적 목적, 돈 벌어 왔다. 이렇게만 치부하지 않는 거네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연결하니까 린이라는 캐릭터가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영수의 그 대사, 보고 싶어 하시겠네요. 이 공감의 언어가 참 따뜻하게 들렸어요. 영수의 그 대사는 언어 학습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재는 단순히 공장 기계를 돌리는 데 필요한 작업제 시야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으로 옮기세요. 조심하세요. 이런 것만이 아니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감정적 어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외로움의 무게를 알아봐 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한국어로 표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생존 도구네요, 정말. 맞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정신 건강과 직장 내 정착에 있어서 필수적인 생존 도구가 되는 거죠. 생존 도구로서의 감정 어휘라.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취미에 대한 대화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연결해 볼 수 있죠. 린이 쉬는 날 일과를 소개하는데요. 자전거 타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동료 영수 역시 자전거를 좋아한다고 맞장구를 칩니다. 네, 공통점을 발견한 거죠. 네. 그리고 지영은 등산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다음에 같이 운동하자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취미를 공유하는 대화가 직장 내의 수직적인 계급이나 내국인 대 외국인이라는 구도를 무너뜨리는 훌륭한 장치라는 점입니다. 아, 계급을 무너뜨린다. 공장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숙련도나 국적에 따라 보이지 않는 위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누가 먼저 왔고 누가 관리자고 이런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전거를 탈 때나 산을 오를 때는 어떨까요? 그곳에는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 그저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 2명, 등산 좋아하는 사람 2명일 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2명의 개인이 있을 뿐이죠. 업무 중심의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의 전환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 화츠의 시야가 넓어지네요. 이렇게 일상을 나누면서 유대감이 형성되니까 린의 미래 계획에 대한 대화도 훨씬 깊이가 생깁니다. 네, 린이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죠. 네, 앞으로 한국어를 더 공부해서 기술도 배우고 싶다 이런 목표를 말해요. 그러자 동료들이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라면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줍니다. 이것을 더 큰 관점에서 연결해 보면요. 그 동료들의 지지망이 이 교재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향 중 하나입니다. 아, 지지망이요? 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그 언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린이 여러분 덕분에 한국 생활이 즐거워요 라고 감사 인사를 하죠. 네, 맞아요.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 대사는 외국인 근로자의 성공적인 정착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 공동체의 지지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와, 정말 깊은 뜻이네요. 자, 이렇게 탄탄한 심리적 안전망과 유대감을 쌓은 동료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직장 문화의 정수로 진입하게 됩니다. 네, 드디어 그게 나오는군요. 네, 여러분. 직장 동료와 친해졌다면 빠질 수 없는 통과 일회가 있죠. 바로 회식입니다. 한국 특유의 문화죠. 메뉴는 심지어 삼겹살과 소주예요. 이 대화에서 리는 처음엔 회식 문화가 조금 낯설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하지만 팀원들끼리 밥 먹으며 이야기하는 자리라는 걸 알게 된 후에는 지금은 재미있다면서 저 삼겹살 좋아해요 라며 엄청난 기대감을 보입니다. 이 회식 에피소드는 이 교재가 얼마나 현대적인 직장 문화를 섬세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현대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과거 한국의 회식 문화를 떠올려 보세요. 상명하복식의 강압적인 분위기, 억지로 술군하는 모습, 이런 게 적지 않았잖아요. 아, 생각만 해도 숨 막히죠. 이주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게 언어 장벽만큼이나 이해하기 힘들고 두려운 문화적 장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료 민수가 린에게 건네는 말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 린이 자기는 소주를 많이 못 마신다고 하니까 민수가 이렇게 말해주죠. 괜찮아요. 편하게 즐기면 돼요. 그렇습니다. 저자들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과거의 수직적인 회식이 아니라 다양성과 개인의 취향을 포용하는 부드러운 직장 문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억지로 마실 필요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네요. 네, 압박 없는 편안한 분위기죠.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의 회식은 무조건 술을 마셔야 하는 강압적인 자리가 아니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안도감을 주는 겁니다. 동시에 밥을 먹으면서 친해지는 긍정적인 측면, 회식의 순기능을 학습시키려는 의도군요. 네, 술을 거절하는 상황에서도 갈등 없이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모범 답안처럼 제시한 거예요. 억지로 동화되기를 강요받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어울리는 법을 배우는 거네요. 자, 이렇게 삼겹살과 소주잔을 부딪히며 더 끈끈해진 이들. 드디어 이 회화 시리즈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갑니다. 네, 가장 상징적인 에피소드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바로 주말 여행입니다. 주말 여행, 직장 밖으로의 확장입니다. 네, 지영, 민수, 영수 이 동료들이 주말에 태안 바다로 놀러 가는데 린에게 함께 가자고 초대를 해요. 단순히 경치만 보는 게 아니라 조개도 잡고 바다도 볼 수 있어요 라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죠. 이 주말 여행 에피소드는 이 교재 전체를 관통하는 서사의 완벽한 클라이막스입니다. 클라이막스요? 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대화는 아주 중요한 공간의 확장을 의미하거든요. 공간의 확장이요. 그러니까 공장을 벗어났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들의 교류는 공장이라는 물리적 공간, 그리고 휴식 시간이나 회식 같은 직장 생활의 연장선상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리 친해졌어도 다 일과 관련된 시간과 공간이었죠. 그런데 주말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시간을 그것도 직장과 완전히 분리된 태안바다라는 외부 공간에서 함께 보내기로 한 겁니다. 와, 그건 진짜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서 진짜 친구가 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잖아요. 우리끼리도 진짜 친해야 주말에 바다 놀러 갈래 이런 제안을 하니까요. 자, 이 대목이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교재 저자들은 이 대화를 통해 완벽한 사회적 통합의 최종 단계를 그려낸 겁니다. 완벽한 통합이요? 리는 더 이상 작업장에서 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노동자도 아니고 보살핌이 필요한 대상도 아닙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주말 여가를 함께 즐기는 완벽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된 거죠. 아, 정말 멋지네요. 린이 이때 한국 바다도 보고 싶었어요. 기대돼요. 라고 대답하거든요. 여기서 기대되다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이 단어는 미래의 긍정적인 경험을 기다리는 심리 상태를 나타냅니다. 설렘 같은 거네요. 네, 고된 노동에 지쳐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일과 주말을 기대할 수 있는 삶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어휘 선택입니다. 와, 기대되다라는 그 평범한 단어에 그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 교육의 진정한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린과 동료들의 대화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짚었던 이 자료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이라는 목적 말이죠. 네. 솔직히 말해서 공장 근로자를 위한 교재라고 하면 당장
기계를 어떻게 켜고 끄는지, 뭐 위험해요, 안전모를 쓰세요. 이런 작업 지시나 안전 수칙이 전부일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물론 현실의 교육 과정에서는 안전이나 작업 지시를 위한 언어도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죠.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그렇죠. 당장 다치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 스크립트를 기획한 전문가들은 아주 중요한 현실적 맹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맹점이요. 어떤 거죠? 현실의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안전사고나 갈등의 원인이 단순히 위험해라는 단어를 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다? 그럼 뭐 때문일까요? 동료 간의 소통 부재, 신뢰의 결여, 그로 인한 극심한 고립감과 스트레스가 근본적인 원인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하, 결국 소통이 안 되고 고립되어 있으면 아무리 기계 조작법을 잘 알고 안전 매뉴얼을 달달 외워도 위험에 노출되거나 직장을 떠날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작업 지시어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아주 정서적인 어휘들을 커리큘럼 중심에 배치한 겁니다. 아까 나왔던 온지 2년 되었어요. 영상통화하다, 친해지다, 편하게 즐기다 이런 표현들 말이죠. 네, 그런 관계지향적인 단어들이요. 타인과 나의 삶을 나누고 외로움을 위로받고 주말의 설렘을 공유할 수 있는 언어 능력. 이것이야말로 낯선 타국에서 한 인건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실질적인 생존 기술이자 안전장비인 겁니다. 야, 언어가 마음을 보호하는 안전장비라는 말씀. 정말 오늘 저한테 가장 큰 울림을 주네요. 단순히 단어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튼튼한 다리를 놓는 따뜻한 소통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범해 보이는 한국어 회화 교재 속에서 참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놀라운 여정이었죠. 낯선 추위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적응기를 지나서요. 김치찌개와 쌀국수로 문화의 양방향 도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위로하며 서로를 깊이 이해했죠. 자전거와 등산이라는 공통분거로 수평적인 관계를 맺었고요. 네, 강요 없는 삼겹살 회식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장문을 나서서 태안 바다로 향하는 주말 여행 계획까지. 이 모든 대화의 흐름은 그 어떤 거창하고 복잡한 다문화 정책보다도 정교하고 따뜻한 화합의 매뉴얼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강력한 접착제였네요.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는 이 교재 속 이상적이고 따뜻한 대화를 통해 언어와 국적의 벽을 부수는 진정한 동료애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일터나 일상 말이군요. 네, 매일 아침 출근길이나 일터에서 혹은 카페나 식당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나와는 국적이나 세대, 문화적 배경이 조금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저 인사만 나누거나 건조한 날씨의 이야기만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가 오늘 배운 연결의 기술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어떤 음식이 제일 당기세요? 주말에는 주로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혹은 이번 주말에 특별히 기대되는 일 있으신가요? 이런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질문 한 번이었습니다. 정말 작고 평범한 질문들이네요. 네, 어쩌면 그 작고 따뜻한 질문 하나가 나와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던 타인을 내 삶의 진정한 동료로 만들어주는 그 태안바다의 조개잡이 같은 놀랍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줄도 모릅니다. 와, 내가 먼저 건네는 작은 질문 하나가 단절된 일상을 연결하는 마법의 주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일 나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거나 다른 배경을 가진 누군가를 마주친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마법의 주문을 꼭 한번 걸어봐야겠습니다. 네,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과서 속 활자에 갇혀있던 린과 한국 동료들의 이야기가 우리 일상의 태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거울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 모든 대화에도 늘 다정하고 튼튼한 다리가 놓이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